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9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악몽 같은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 보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셔야 했습니까? 무릎이 잠깐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위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뇌와 신경계 전문의로 2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단지 잠을 더 자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 그들 중 일부는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뇌 졸중, 초기 치매, 완전한 시스템 고장, 그리고 비극은 모든 경고 신호가 그곳에 있었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단지 피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이 씨 부인, 68세 여성이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2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2시간.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그녀는 8개월 동안 피곤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의 뇌가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고 가족 주치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더 쉬고 비타민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골든타임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요. 여러분의 뇌가 피로를 통해 긴급 신호를 보내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 창문은 영원히 꽝 닫힙니다. 저는 91세입니다. 네, 91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4일 진료를 합니다. 알람 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은 날카롭습니다. 제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이 오후 2시에 겨우 눈을 뜨고 있는 채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제 비결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그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피로는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로는 세포 굶주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세포, 미토콘드리아, 그것들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씩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겁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낄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에너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의료계는 이 점에서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피로를 사소한 불만처럼 다룹니다. 약을 먹으세요. 커피를 마시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하지만 저는 뇌의 스캔을 받습니다. 저는 신경 경로 악화를 측정했습니다. 만성 피로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계에서 울리는 5단계 화재 경보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뇌의 세포를 잃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의 생명력을 훔치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에너지 소모원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시킨 정확한 14일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왜 피곤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과 완전히 침대에 누워 자신의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전역의 신경과 진료실에서 단 하나의 간단한 경고 신호를 무시함으로써 삶이 파괴된 환자들을 치료하며 23년을 보냈습니다. 만성 피로.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기 위해 손을 사용해야 했습니까? 일어난 후 단 2초라도 어지러웠습니까? 어느 질문에든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2단계 에너지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습니다. 지난 겨울 초혜 씨 부인이라는 68세 여성이 삼성의료원의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그냥 피곤하다고. 집안일 때문에 그냥 피곤하다고. 그녀의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초혜 씨 부인이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번. 저는 검사를 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겁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뇌세포는 42%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신경세포들은 그녀가 하루 3끼를 먹는 동안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피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한 것조차 아닙니다. 피로는 여러분의 신경계가, 여러분의 세포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의 모든 세포 내부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분자를 만드는데 이것은 순수한 세포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성적으로 피로할 때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씩 하나씩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꺼지면 여러분은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잃습니다. 협응력을 잃습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더 마십니다. 그들은 피로를 억지로 견뎌냅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는 동안 뇌는 매일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 위험 신호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것?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정지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만성신경, 염증과 미량 영양소 고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뇌 세포는 독소, 잘못된 호흡 패턴, 그리고 특정한 식습관 실수로 인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건강하게 식사를 해도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퇴직교사 박 씨는 10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운동을 더하고 더 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진짜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세포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염증이 산소와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이나 운동이 도움이 되기 전에 먼저 세포의 잠금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더 많이 자거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고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신경염증을 줄인 다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재시작하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특정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방법입니다. 초의 여사가 19일 만에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박 씨가 2달 만에 산을 오를 수 있게 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한 지난 23년 동안 저는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92%가 매일 아침 똑같은 3가지 실수를 저질러 집을 나서기도 전에 세포 에너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추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수면이 더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3가지 특정한 행동 때문에 근원에서 에너지 생산이 질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 3번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여사는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개월 전 이 여사는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단 90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정상 용량의 31%로 붕괴되었습니다. 31%입니다. 즉, 그녀의 세포는 생산해야 할 에너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전력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붕괴는 충분히 자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밤에 10시간을 자도 여전히 지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3가지 숨겨진 에너지 도둑에 의해 뇌가 고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첫 번째 도둑은 눈을 뜨는 순간 활동을 시작합니다. 에너지 도둑 1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목이 말라서 깨어나면 냉장고에서 찬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천이 떨어집니다. 깨어난 직후 시스템에 얼음처럼 찬물을 부으면 몸은 그 물을 천까지 드는 데만 엄청난 양의 세포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험실에서 측정했습니다. 찬물 한 잔은 미토콘드리아가 천 조절만을 위해 47분 동안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순수한 에너지 낭비가 47분입니다. 2번째 에너지 도둑은 더 나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토스트, 밥, 시리얼, 과일. 이것들은 혈당을 즉시 급등시키고 대량의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며 그러면 90분 후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파괴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릴 때 세포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번째 에너지 도둑이 가장 위험하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릅니다. 자연 햇빛보다 인공 조명에 먼저 노출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 텔레비전, 부엌 조명. 이러한 인공 조명은 뇌의 주 시계인 상교차핵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전체 일주기 리듬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신체가 새롭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산의 최 씨, 71세는 이 3가지를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가 지나면 거의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뇌가 안개에 쌓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아침 습관만 바꿨습니다. 14일 만에 그의 에너지 수준이 60%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그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2주 만에 34%에서 71%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어나는 순간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줍니다. 둘째,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최소 12g입니다. 계란 2개, 구운 생선 1조각, 순두부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셋째,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자연 햇빛을 눈으로 받으세요. 단 5분만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발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만으로도 세포 에너지 생산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기 때문이고, 솔직히 많은 의사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배터리들이 새 것이었고 완전히 충전되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스트레스, 나쁜 영양 상태, 환경 독소,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배터리들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잠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에너지의 파산 상태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할 때는 ATP라는 분자를 최적의 수준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ATP는 우리 몸의 실제 에너지 화폐입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걷는 것, 음식을 소화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ATP를 필요로 합니다. ATP 생산이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뇌는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극심하고 떨쳐낼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커피를 더 마십니다.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강요합니다. 더 강해지고 절제력을 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엔진이 이미 과열되고 있는데 차를 더 빨리 몰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58세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10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즐길 수 없었습니다. 장보기 같은 간단한 일도 하고 나면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암일 수도, 뇌종양일 수도 있다고요?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갱년기라고 했습니다. 수면제와 항구울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검사를 했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을 측정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상의 겨우 30%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넌도콘도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느끼신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더 많이 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특정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 중 최소 2가지는 심각하게 부족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요소, 비타민 B군, 특히 B1, B2, B12입니다. 이것들은 세포 에너지 시스템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B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물리적으로 음식을 ATP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필요하고 흡수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값싼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요. 두 번째 요소, 코엔자임 Q10입니다. 심장과 뇌세포는 전신에서 미토콘드리아 농도가 가장 높고 기능하려면 코큐텐이 필요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자연 생산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세 번째 요소, 마그네슘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300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 반응이 마그네슘에 의존합니다. 부족할 때, 그리고 50세 이상 대부분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ATP 생산이 붕괴됩니다. 12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세포가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님이 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 만에 손주들과 공원을 다시 산책했습니다. 2달 만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세포 생물학이 제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밀고 나가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회복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피로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핵심 퍼즐 조각이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몸이 멈춰가는 진짜 이유는 몇 시간을 자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발전소들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며 앉아있는 동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세포의 굶주림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날 때 미토콘드리아는 생산해야 할 에너지의 겨우 30%만 만들고 있습니다. 30%요? 집 전체를 30% 전기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등이 깜빡입니다. 냉장고가 멈춥니다. 모든 것이 꺼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뇌가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장기입니다.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개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뇌가 말 그대로 텅 빈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68세이씨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100m를 가는 동안 3번이나 쉬어야 됐습니다. 겨우 100m인데 3번이나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간 모든 의사들은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타민을 처방했습니다. 운동을 더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포에 내어줄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8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분의 세포는 90세 수준의 에너지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 꼭 적어두세요. 이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완전히요?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14일 만에 이 씨 환자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도 또렷해졌습니다. 삶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분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하려면 3가지가 꼭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첫째, 코큐텐이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전자를 운반하는 분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에너지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생산의 모든 단계마다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그리고 한국인의 80%가 부족한데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적절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철분과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영양제로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영양에 적용되는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2개와 시금치 반 컵, 그리고 생아몬드 10개를 드셔야 합니다. 왜 7시일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자연 재생 주기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 회복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정확히 7분간 특정 동작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도 아닙니다. 세포로의 산소 공급을 40% 증가시키는 특정한 표적 동작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곧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포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몸이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이 몸을 긴급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서 영양소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회복을 도구로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만성 피로의 가장 간과되는 원인이고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수면 패턴이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준도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안 되지만요. 내부에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파괴하는 진짜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미토콘드리아는 몸속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몸속에는 수조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원래 생산해야 할 에너지의 겨우 30%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30%의 전기로만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빛은 거의 안 켜집니다. 냉장고는 계속 꺼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포염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제가 서울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3가지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공식품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인공 보존료, 정제 설탕 또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엔진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줌의 모래가 엔진을 바로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치명적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놀라는 부분인데 몸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만성 저강도 감염입니다. 5년 전에 심한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된 식중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물리쳤다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소량의 염증 표지자가 체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일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조용히 세포 에너지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환경 독소입니다. 여기에는 오염된 물의 중금속, 유기농이 아닌 채소의 살충제, 심지어 음식을 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화학물질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독소들은 그냥 몸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깊숙이 자리 잡아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작년에 강남 진료실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A씨, 환자분은 오후 2시만 넘으면 깨어있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면제, 항구울제, 심지어 호르몬 대체제까지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의 세포염증, 표지자를 검사했을 때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미토콘드리아가 독소 부하에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세포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완전히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9일 만에 A씨,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전화를 하셨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직접 요리하셨다고 2년 만에 처음으로요. 14일째 되던 날 그녀는 매일 아침 40분씩 걸었는데 그동안 겪어왔던 그 극심한 피로감이 없었습니다. 6주째가 되자 그녀의 염증 수치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증상을 감추는 대신 근본 원인을 해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은 회복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 골든타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미토콘드리아들은 계속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장 기능, 뇌 기능, 면역 체계를 유지할 만큼의 세포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심각한 질병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이 손상을 되돌리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6번째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건대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숨겨진 적입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제게 오는데 오후 3시만 지나면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면 78%의 경우에서 정확히 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 과부하 독성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자극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경계는 현대 세계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알림, 모든 화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집안의 모든 깜빡이는 불빛, 배경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의 모든 소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뇌의 에너지 저장고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 모든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발전소들이 이 끝없는 정보의 홍수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4세이씨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9시간을 자는데도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운동이 더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을 때 진짜 범인을 즉시 찾아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의 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3개의 다른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요리하는 동안 뉴스를 틀어놓고 광고 시간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뇌는 매일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20%요. 그리고 뇌가 처리하는 모든 정보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여러분의 정신적 저장고를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정보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재충전될 수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휴대폰이 옆에 있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뉴스를 스크롤하면서 쉬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씨 부인에게 아주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즉시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째, 매일 3번의 감각 휴식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저녁에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절대 화면 없이, 텔레비전 없이, 라디오 없이, 책 읽기도 없이 지내세요. 그냥 조용한 방에 앉아 있거나 이어폰 없이 자연 속을 걸으세요. 둘째, 이것이 중요한데 일상에서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제거하세요. 이씨 부인은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아침 식사, 옷은 미리 선택해두기, 아침 루틴을 적어두고 정확히 따르기. 셋째, 집안에 자극이 없는 구역을 만드세요. 한 방 또는 한 구석이라도 기술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요.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휴대폰 충전기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뇌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씨 부인이 이 3가지 변화를 실행했을 때 5일 만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3시에 오는 그 무너지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대 세계는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 소음을 끄세요. 여러분의 뇌에 60초간의 완전한 침묵을 주세요.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느려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경계가 마침내 회복할 순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되찾고 싶다면 이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과학을 다뤘고 숨겨진 적을 폭로했으며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지친 환자들을 치료한 23년 동안 저는 같은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이해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로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문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멈추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도 없는 상태로요. 이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신경계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더 동기부여가 될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닙니다. 삶이 덜 바쁠 명절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오늘 멈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매일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일어나서 30분 안에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2개와 두부 1컵 또는 작은 고등어 1토막을 드세요.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마세요. 휴대폰을 먼저 보지 마세요.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원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하루 종일 에너지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후 2시만 되면 깨어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9일 만에 저녁까지 정신이 또렷해지셨습니다. 둘째, 정확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7분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완전한 운동도 아닙니다. 단지 7분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 안을 걸어 다니세요. 천천히 팔을 돌리세요.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것이 뇌 조직의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친 신경세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정확한 시간 간격입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총
4분이 어떤 비타민 보충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에너지 도둑을 제거하세요. 밤 8시 이후에 밝은 형광 등 불빛이 세포 회복 과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것을 낮으로 인식하고 회복 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어둡고 따뜻한 조명으로 바꾸세요. 천장 조명이 아닌 작은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부산의 71세 최 씨, 할머니를 치료했는데 6년간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녁 조명을 바꾸시고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매 식사 직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음식에서 최대한의 영양을 추출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소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몸이 소화하느라 힘들면 뇌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 간단한 단계가 정신적 명료함을 보호합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4가지 행동을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골라서 하지 마세요. 본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로 이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하면 87%의 사람들이 14일 안에 효과를 봅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을 2주간 정확히 따르시면 에너지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로가 악화되고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일도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계셔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찾으러 가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원장의 에너지 회복 프로토콜 중 어느 단계부터 오늘 시작하시겠습니까? 영양 섭취 시간, 세포 활성 움직임 패턴, 아니면 환경 조정? 여러분의 첫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전략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